제가 3살 때 고아원에 있게 맡겨졌는데요. 5살 때 고아원에서 구타를 맞아가지고 도망쳐 나왔어요. 그곳은 그럼 어떻게 사셨습니까? 고아원에서 나오셨으면? 5살 때부터 그냥 껌 같은 거 팔면서 바카스나 이런 거 팔면서 그냥 뭐 그렇게 생활을 했고요. 10년 정도. 누군가와 같이 생활을 했나요? 아니요, 혼자. 혼자 5살 때부터. 네. 거의 한 1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장은 계단이나 이렇게 화장실, 공동 화장실이나 이런 데서 10년 동안 거기서 이렇게 뭐 하루 살았죠. 공부는 하셨나요? 학교는 다니셨나요? 아니요, 저 초등학교, 중학교 검정고시 왔고요. 학교는 고등학교를 처음 그러니까 학교를 한 곳을 처음 가봤어요.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십니다. 네. 오늘 노래를 보여주실 건가요? 네. 평소에 노래를 즐겨 부르셨나요? 그냥 즐겨 부른다기보다는 하루살이처럼 계속 살았다가 처음으로 좋아했던 게 음악이어서 많이 부르진 못해도 되게 좋게 봐요. 좋아해요. 네. 노래 들어볼게요. 오늘 또 학교에서 폭력을 휘두른 중학생 한 명이 구속됐습니다. 같은 학교 학생에게 폭행당해 응급실까지 실려갔습니다. 어제 광주에서 중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이번에도 학교 폭력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같은 반 학생들의 집단 괴롭힘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중학교 1학년 이모군. 꿈과 희망으로 즐거워야 할 학교가,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가 학교 폭력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 폭력은 위험 수위를 넘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학교 폭력, 단순히 아이들의 과격한 장난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학교 폭력은 학교 안이나 밖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신체 폭력, 언어 폭력, 금품 갈취에서부터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까지 물리적 피해 또는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인데요. 욕설, 비웃기, 은어로 놀리기 등 언어 폭력에서부터 빼앗기, 일부러 망가뜨리기, 억지로 빌리기 등 금품 갈취, 겁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원하지 않는 행동 강요 등 괴롭힘과 싫어하는 말로 바보 취급하기,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기, 말을 따라하며 놀리기 등 그 유형도 다양합니다. 학교 폭력의 가해 이유에 대해서는
3위가 오해와 갈등, 2위가 이유 없음, 1위는 충격적으로 장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아이가 학교폭력의 가해 혹은 피해자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몇 가지 징후 리스트가 있는데요. 갑자기 이유도 없이 전학을 시켜달라고 요구하거나 참고서, 준비물 등 돈이 필요하다고 자주 가져가고 머리나 배가 아프다며 학교를 가지 않겠다고 하면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지 않은지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가해 학생 역시 평소와는 다른 이상 징후를 보이는데요. 갑자기 돈 씀씀이가 커지고 친구에게 받았다면서 비싼 물건들을 가지고 다닌다면 내 아이가 학교 폭력의 가해자는 아닌지 의심해봐야 합니다. 토플이나 토플, 수학, 과학 경시대 성적 같은 건 없나요? 네. 그럼 지선학부랑 입시반 시험 한 번 봐본 게 전부네요. 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아주세요. 문제 유형이 워낙 낯설어서 제대로 풀지 못한 거니까요. 문제 적응력도 실력이죠. 제가 볼 때 아드님은 다른 길을 가셔야 할 것 같네요. 다른 길이라면 예체능 알아보는 게 좋겠다 싶은데. 네? 아니 저희 애가 물론 운동이나 미술 다 좋아하고 또 웬만큼 하지만 전공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대학은 가야 할 거 아닙니까? 달리기든 악기든 뭐 하나 정해서 레슨 받아야죠. 라인 확실히 잡아서요. 예체능 인서울 만만치 않아요. 또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전 좀 당혹스럽네요. 전 오 선생님께서 이 자료를 검토해보시고 공부 방향을 잡아주시길 바랐어요. 검토 결과 예체능 방향으로 결론이 나온다 이 말이죠. 공부가 어중간하면 하루라도 빨리 결단을 내리는 게 유리합니다. 컨설팅 비용은 1위로 입금해 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결정하신 다음에 혹시 또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우리 애가 에세이 보충이 좀 필요해가지고요. 아, 마침 에세이 반한테 짜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서 모임 있으신가 봐요. 네, 입시반 합격생 엄마들. 네. 재훈이 합격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결이 생각하면 죄송하기도 하고. 죄송은요. 지 실력이 안 되는. 근데 결이 떨어진 게 왜 이리 잘된 일이 아닌가 싶어요. 네? 저는 저희 애가 입시반에 들었다는 게 마냥 좋지만은 않거든요. 이제 돌이킬 수 없이 무한 경쟁에 돌입했다고 생각하면 그렇긴 하죠. 너나 없이 다 악마가 되라고 강요당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반면에 결이 어머니는 소박하게 심성 맑은 아이를 키울 수 있잖아요. 경쟁이랑 상관없이 이제까지 해오신 대로 선수 가르치시면서 소신껏 하세요. 그것도 승리라면 승리죠. 다들 애교에게 미쳐 돌아가는데. 이런 말씀 감사합니다. 이유가 아니라 격려예요. 들어가 보세요. 네, 또 봬요.
만석이군요. 참 즐겁습니다. 우리 또 학생들이 많이 참석해 주셔가지고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오늘 교육별 문제를 논할 건데 우리 학생들께서 잘 오셨습니다. 한번 오늘 교육의 문제를 보시고 또 많은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말 귀한 시간을 내서 저희 사단법인 선비정신과 북민문화연구소에서 주최하는 선비 교육을 말하다 행사에 참여해 주신 것을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한국판 불보처 최성봉신과 같은 개천에서 용났다. 그 건절되지 않는 학교 편지 그리고 자녀의 교육 문제로 전전긍긍하는 대치정동모의 하루, 이 영상을 이 세 부분으로 편집을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나라 교육의 심각성을 재확인하셨을 줄로 압니다. 영상의 내용은 실제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실상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의 심각성은 상당히 위험한 수준에 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단법인 선비정신과 북민문화연구소는 우리나라의 이러한 심각한 교육의 문제를 개천에서 용납한다. 학교 문제, 21세기 신교육, 이 세 가지 주제를 나눠서 강연을 함으로써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를 되짚어보고 진단하고 여러분과 서로 공감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의 문제에 대한 대안도 아울러 고려해 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2500년 전 공자와 제자와의 대화를 재구성함으로써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을 진단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지혜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방금 2500년 전 춘추전국시대 노나라 공자님께서 저희 사단법인 선비정신과 북민문화연구소의 초청에 응하여 타임머신을 타고 이곳 성균관 갤러리에 이미 도착을 하셨습니다. 공자님을 청할 때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라오스 친 공자님께서는 한국말을 아주 유창하게 잘하십니다. 다행히도. 그렇기 때문에 중국말로 안 하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관중석에 있는 모든 분들은 공자의 제자가 되어 이 강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교육 문제와 관련하여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을 이 자리에서 한번 마음껏 불어나서 문제를 해결하고 가시도록 됩니다. 그럼 우리 모두 다 같이 공자님과 그 제자들 간의 대화를 보고 들으면서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를 진단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연을 뜨거운 박수로 다시 한번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엉뚱한 질문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2500년의 시대를 지나서